네, 일부에서 반도체와 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일부 못 보신 분들은 일부 꼭 시청하고 오시길 바라면서 2부에서는 최근에 시장에 대한 수급과 함께 로봇 그리고 에너지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오랜만에 지금 코스피 쪽으로 적게나마 야, 매수세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눈물 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12거래일 만인가요? 네. 예,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갔다. 원래 보통 외국인들이 한 11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게 되면 거의 이제 거기 마무리되고 잠깐 숨 돌리고 또 시장이 올라갔네. 그러면 또 때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매도는 어쩔 수 없이 패시브에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5월 말 6월 초로 갔었을 때 이제 MSCI 상에서도 네. 한국은 그냥 이 정도야. 그냥 항상 14%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데 계속 커지다 보니까 잘라내. 이게 좀 들어오는 건데 안 되겠다. 너무 커지다 보니까 왜 한국이나 대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야 될까? 그러니까 일본은 제외한 겁니다. 네. MSCI 신흥시장 쪽은 네. EM 시장은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일단 그러면 중국이 한 22%쯤 됩니다. 그 정도까지 중국보다는 조금 적게까지 좀 여유롭게 좀 늘려놓자. 그러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혹시나 그렇게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런 기조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선물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선물의 변화가 좀 확대가 갑자기 5월 말부터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현물이 들어오기엔 전초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눈여겨보자. 그래서 MSCI 결정들을 이제 6월 초까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커지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줄일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보유 비중은 한국에 대한 보유 비중은 늘어납니다. 맞아요. 네,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아유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가는데 아까운데라고 해서 안 팔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디 위에서는 또 헤드쿼터에서는 빨리 줄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되어 있는 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늘려놓는다 그러면 옳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늘리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반도체 보유 비중은 많이 떨어져 있다. 네. 50%대 초반대까지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언제든지 그래서 고개만 늘려주게 되면 반도체는 또다시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항상 아니 그렇게 쌀 때 팔아놓고 비쌀 때 또 산다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조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그게 아마 그러면 30만 전자 200만 닉스의 안착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MSCI 결정 보면서 또 추가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반도체와 기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2부에서는 저는 로봇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네. ESS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쪽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생각은 지금 어떠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첫날인데, 네.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특이하게 오랜만에 한화오션을 매수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화오션이 들어온 거는 많이 좀 정체가 됐고 거기다가 요즘에 보게 되면 HD 현대중공업 이거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게 왜 뜨겁냐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선 쪽들 왜 이게 왜 올라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금세 여기 또 지지받다가 바로 또 돌아오기 시작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분위기는 약간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죠.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쪽들. 그래서 중속 엔진인데 이게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겠다고 양해강서 쓰고 그다음 북미향으로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변화 거기다가 또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또 약간 CPDP라고 하나요 요즘에 또 캐나다 잠수함 네, 맞아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진 게 말이 되냐라는 쪽에서 거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외축됐다가 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쪽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오션부터 하나 시스템 네. 같은 경우 필리조선소 있고 이게 확장되는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또 다시 또 하나그룹 쪽에서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이나 그리고 또 하나 엔진도 같이 보셔야겠죠. 이렇게 일단 또 연결시키면서 같이 연결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쪽은 보는데 그거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고 지금 당장은 아마 현대중공업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 잠수함은 이제 하나그룹 쪽에서 들어오고 이쪽들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 중속 엔진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맞아요. 네, 이것도 아마 이
AS 사업부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거기까지 컨트롤하겠다는 쪽으로 이번에 같이 나의 각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탄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가장 먼저는 움직이는 게 여기까지 정고점대를 가장 누가 먼저 돌파할까 이런 쪽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시가 외국인들 쪽에서 건드리는 게 네. 일단은 여기서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배전반이지만 약간 ESS와 함께 확장될 수 있는 구조까지도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우주항공 쪽에서 스피어도 좀 사고 있고 맞아. 또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기판 쪽에 이 CCL 쪽들 여기에 되게 되면 약간 조금 더 AI 하드웨어 쪽으로 좀 강화되는 종목들을 좀 더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SS 쪽도 일단 관심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거 관련돼서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ESS 쪽에선 지금 어떤 쪽을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2차 전지랑 연관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본다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단 삼성 SDI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쪽들이 가장 또 눈길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는지는 준비가 잘 된 업체다. 라는 쪽에서 좀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소재적으로는 LNF 얘기가 또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많이 무거워요. 지금 그런 쪽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쪽도 턴하게 되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좀 기대감 높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요즘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ESS 함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함체예요. 네. 알루미늄 가격이 이번에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기반에 또 이제 미리 그 재고를 확보했는데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이게 웬 꿀? 그렇죠. 네, 이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ESS 함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들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에너지 관리 쪽들은 개인적으로 그게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거 요즘에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한전이 얼만큼 예산을 떼다가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거는 실적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런 쪽에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들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쪽에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BESS까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산일전기도 있겠죠. 이런 쪽들은 요즘 밸류를 먼저 줬다고 해서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확장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디벨로퍼 관련된 쪽에서 이건 국내 모멘텀이 강한 회사들이죠. 국내 모멘텀은 저는 일단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속과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연결되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터닉스나 나머지 대명 에너지 이런 회사들은 일단 기대감은 높지만 이게 또 유가가 한번 또 출렁이게 되면 여기서 좀 한 단계 레벨 다운되게 되면 약간 모멘텀은 좀 잃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OCI 홀딩스나 태양광 쪽은 그래도 우주 태양광으로 해서 좀 부각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수혜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미국에서는 태양광도 에너지 자원의 한 축이죠. 보안과 에너지 패권과 관련된 한 축이다라는 쪽에서 OCI 홀딩스 그리고 또 스페이스X랑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쪽의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맞아. 대주전자재료 정도쯤까지 보시는 게 이건 좀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체크하는 게 좋겠고 ESS 쪽은 또 나오는 변화 일단은 이런 정도쯤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로봇 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에 묻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로봇이 묻힌 것 같아요. 기세 싸움에. 그래도 로봇은 결국에는 AI지 않습니까? 네. 피지컬 AI.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 달리다가 AI 하드웨어 얘들도 있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로봇 관련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그랬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코스닥의 종목들까지 해서 약간 액추에이터, 감속기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거기까지 잘 안 가요. 어디만 선택되냐면 지금처럼 현대차 그룹 쪽으로만 맞아요. 더 압축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날은 이쪽도 다 하겠지 뭐 하고 그래서 강하게 들어가다가 일단 분위기가 삼성도 뭐 한다? 삼성 쪽과 함께 거기다가 현대 쪽과 LG 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3파전으로 나오면서 삼성도 이제 하반기에 근데 이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죠. 삼성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까지 바꾸면서 뭐 하겠다라는 쪽들인데 이거는 맨날 나오는 단골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고
현대 쪽들은 좀 구체화되는 게 더 강하죠. 현대 쪽들은 지금 분위기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8년에 아틀라스 지금 3만 대 양산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바로 아틀라스가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얘기가 바뀌어져 버려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로봇 아틀라스가 가서 성과를 내는 것들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들의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지는 구성 요소 쪽에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게 훨씬 더 나오기 시작하겠죠.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토끼를 다 노립니다. 즉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현대차의 원가가 떨어지는 것 두 가지 다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대차의 앞으로의 기대는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련된 뭐 사면이나 뭐 유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까지 다 갔었는데 요즘은 하나로 끝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쪽에선 현대모비스가 할 거야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중요한 애틀라스에 들어가는 것들을요. 그렇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아마 이쪽들은 다른 거보다 그러면 뭐하러 나머지 종목들을 매 현대모비스 하나로 가야지 딱 들어가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주축이 되는 것과 현대차가 주축이 되는 이런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훈련하는 게 어디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까지 들어가는 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 쪽으로 압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로봇 쪽에서 좀 될 만한 거 하나만 골라봐 라고 해서 좀 큰 손이 그래서 또 와서 저 보니까 좀 덜 올라간 종목이 하이젠 RMM이 있고요. 맞아요. 보다 보니까 저 뭐 종목 중에서 현대무벡스 T로보틱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왜 이래 좀 그냥 큰 거 내가 아는 종목들 하나 얘기해봐. 현대차입니다. 오케이 그거 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현대모비스입니다. 오케이 그거 사.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큰 게 들어와서 묵직하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작은 종목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이쪽은 현대 그룹사가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뭐 SPG 네. 이런 감속기 쪽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이걸 좀 많이 따졌다면 네. 요새는 그게 아니라 그렇죠.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뭐 현대 글로비스 이쪽에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한 쪽 그리고 또 실체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쪽들에 대해서 압축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LG도 있죠. 네. LG도 요즘에 LG전자 아이고 그 누가 야 올라오면 바로 했던 게 올라왔더니 그냥 20만 대로 쭉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욕 먹었잖아요. LG전자 LG까지는 설마 그랬던 게 그러니까 지금 LG전자가 모니터이 두 개더라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기 이거랑 로봇과 우리도 로봇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사요? 이거 나온 거죠. 예. 지금 사요, 본부장님? 이제 그렇습니다. 네, 손이 못 나가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LG 쪽에서도 그러면 관점에서 LG전자가 이제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일단 또 하나 LG CNS와 그러니까 현대오토메가 비슷한 구조다. 이쪽에서 보는데 CNS도 왜 이렇게 손이 안 나가죠? 맞아.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블록체인 한다 그래서 뭐 막 했던 것도 있다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가요. 좀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거기다가 그러면 로봇 쪽에서 그나마 LG 쪽에서 연관 있는 쪽들은 로보티즈. 아예 지분을 태웠죠. 그러다 보니까 로보티즈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 저기 LG 노텍 여기서 또 나오네요. 야, LG 노텍이 이렇게까지 연결되네요. 참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압축하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과 로봇 쪽으로 봤을 때 로봇 손도 있고 LG 쪽에 연관이 됐다 그러면 로보티즈 정도까지 보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쪽이고 그래도 이왕이면 예전 같이 종목들 막 확산돼서 가는 것보다 지금은 그런 쪽으로 앞에 그래도 LG네라고 하는 거다 현대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로봇 쪽으로 들어갈 때 축소해서 압축해서 가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